72세 김씨 할머니는 3년 전만 해도 손주를 안아들 수 있었습니다. 시장도 혼자 다녀오고 계단도 거뜬했죠. 하지만 지금은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 화장실 갈 때마다 누군가의 부축이 필요합니다. 장바구니는커녕 물병 하나 들기도 버겁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근감소증이었습니다. 3년 사이 근육량이 5kg 이상 줄었고 그 결과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불로초 연구소입니다. 김씨 할머니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나는 그렇지는 않은데 하고 안심하고 계신가요?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장바구니 들기가 예전보다 버겁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짚게 되고 팔에 힘이 빠진 느낌이 들 때 있으시죠? 그럴 때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하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김씨 할머니처럼 여러분 몸속에서도 지금 이 순간 근육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걸 바로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근육이 줄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낙상, 골절, 당뇨, 심장질환까지 건강 도미노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70세 이상 어르신 4명 중 1명이 이미 근감소증을 겪고 있지만 대부분 자신이 걸린 줄조차 모르고 지내신다는 겁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 사이 근감소증은 낙상과 골절의 위험을 2배에서 3배 높이고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며 결국 사망 위험까지 2배 증가시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보이지 않는 노화의 적 근감소증이 어떻게 생기고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까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우선 근감소증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근감소증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의 양과 힘이 동시에 줄어 일상생활이 점점 힘들어지는 근육질환입니다. 40대 이후 매년 근육의 약 1%가 사라지고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더 빠르게 약화되어 70대가 되면 젊었을 때의 절반 가까이 감소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늙어서 그런 거라고 넘겼지만 이제는 치료와 예방이 가능한 질환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단백질의 섭취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단백질 섭취가 줄어들면서 근육 생성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도 함께 부족해집니다. 두 번째, 운동 부족입니다. 혹은 운동을 하더라도 잘못된 운동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호르몬 감소와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성장 호르몬 등 주요 호르몬들이 감소하면서 근육을 만드는 능력은 떨어지고 근육 손실은 가속화됩니다. 네 번째는 만성질환, 당뇨, 감염, 암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퇴행성 질환, 척추 질환 등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후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의 감소로 근육 손실이 더 빨라집니다. 그렇다면 근감소증은 왜 위험하고 무서운 걸까요? 근육이 줄면 단순히 몸이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 그리고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허약성이 증가합니다. 감기 한 번 걸리면 이틀이면 나았는데 요즘은 한 달씩 간다. 이런 말 혹시 하신 적 있으신가요? 근육이 줄면 우리 몸의 회복력이 함께 떨어집니다. 작은 병이나 부상에도 쉽게 무너지고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두 번째, 대사 기능이 붕괴됩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에너지 저장소입니다. 근육이 줄면 포도당을 저장할 곳이 없어져서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곤해지고 혈당이 들쑥날쑥해집니다. 밥만 먹으면 졸리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쭉 빠진다. 이런 증상이 바로 여기서 옵니다. 게다가 기초 대사가 떨어지니 먹는 양은 줄었는데도 살은 찌고 면역력까지 약해져 자꾸만 아프게 됩니다. 세 번째, 낙상과 골절 위험 급증합니다.
화장실 가다가 턱에 걸려 넘어졌어요. 현관 문턱 넘다가 그만. 주변에서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근감소증이 있으면 낙상과 골절 위험이 2배에서 3배나 높아집니다. 특히 하체 근육이 약하면 중심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골다공증까지 있다면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집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고관절이 부러진 어르신 중 절반은 다시는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됩니다.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이 25%, 2년 내는 70%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척추 골절의 경우 방치하면 5년 내 사망률이 70%까지 높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골절로 입원하면 움직이지 못하고 근육이 더 빠지고 회복이 안 되고 사망하게 되는 이런 무서운 악순환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독립성 상실. 이게 가장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 혼자 옷 입는 것, 계단 한 칸 오르는 것. 이런 당연했던 일상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결국 자식들에게, 간병인에게 의존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다섯 번째, 생존율 감소. 조사에 따르면 근감소증이 있는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보다 사망 위험이 2배 높습니다. 특히 암 투병 중이시라면 근감소증이 있을 때 생존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근육은 단순한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독립적인 삶, 존엄성, 그리고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럼 과연 나는 괜찮을까? 근감소증의 증상이 무엇이 있는지와 자가진단해 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근감소증의 증상입니다. 다음 중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팔과 다리 힘이 약해짐, 쉽게 피로함, 걷는 속도가 느려짐, 의자에서 손을 짚어야 일어남, 자주 넘어짐. 해당되는 사항이 있긴 한데 자연스러운 것인지 근감소증인지 헷갈리시나요? 집에서 간단히 해볼 수 있는 자가진단법 몇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크F 설문지입니다. 간단한 진단 도구로 위험이 확인되면 병원을 방문하여 정밀 진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0에서 2점으로 전혀 어렵지 않다 0점, 조금 어렵다 1점, 매우 어렵다 혹은 할 수 없다 2점입니다. 채점 결과 총점은 10점이고 4점이면 근감소증 위험이 있다고 간주되는 기준입니다. 메모지 준비하셔서 체크해 보세요. 1번 근력 테스트. 4.5kg 물건, 쌀 한 포대를 들기 어렵나요? 전혀 아니다. 0점. 조금 어렵다. 1점. 매우 어렵다. 2점입니다. 2번 보행 테스트. 방 한쪽 끝에서 반대편까지 걷기 어렵나요? 전혀 아니다. 0점. 조금 어렵다. 1점. 매우 어렵다. 2점입니다. 3번 일어서기 테스트. 의자에서 손 안 짚고 일어날 수 있나요? 가능하다. 0점. 조금 어렵다. 1점. 매우 어렵다. 2점입니다. 4번 계단 테스트. 10개의 계단 쉬지 않고 오르기 어렵나요? 전혀 아니다. 0점. 조금 어렵다. 1점. 매우 어렵다. 2점입니다. 5번 낙상 테스트. 최근 1년 내에 넘어진 적이 있나요? 없음 0점. 1회에서 3회 1점. 4회 이상 2점입니다. 총점이 4점 이상이면 근감소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설문지보다 더 간단한 자가진단 방법입니다. 종아리 둘레 체크. 종아리에서 가장 두꺼운 부분을 재보세요. 남성은 34cm 미만, 여성은 33cm 미만이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의자 일어서기 테스트입니다. 팔짱을 끼고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5회 반복하세요. 12초를 초과하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근감소증이 있는지 평소에 더 주의해 주세요. 운동 부족,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분, 당뇨, 간 질환, 신장 질환, 암 등 만성 질환이 있는 분, 약물을 복용하는 분, 스테로이드, 스타틴, 고지혈증 치료제, 항암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분들입니다.
여기에서 잠시 정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근감소증은 단순한 노화가 아닌 치료 가능한 질환입니다. 둘째, 생존율과 독립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자가진단으로 조기 발견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예방과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와서 운동해봤자 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지금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이후에야 부랴부랴 시작하시면 힘듭니다. 30대부터 50대, 아직 몸이 말을 들을 때부터 근육 관리를 시작하셔야 나중이 편합니다. 첫 번째, 운동.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 가야 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서 하루 30분이면 충분합니다. 근력 운동부터 알아볼까요? 의자 스쿼트. 지금 앉아 계신 그 의자로 하시면 됩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서세요. 팔은 가슴에 X자로 교차하고요. 10번씩 3번 반복하세요. 무릎이 아프시면 일어설 때만 하세요. 앉을 땐 그냥 앉으셔도 됩니다. 처음엔 5번만 하시고 익숙해지면 점차 늘리세요. 중심이 흔들리면 의자 팔걸이나 테이블을 살짝 짚으세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밴드 운동. 약국이나 다이소에서 파는 탄력 밴드 하나면 됩니다. 천천히 당기고 3초 버티고 천천히 풀어주세요. 밴드가 없으면 수건을 돌돌 말아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이고 소리 날 정도로 무리하지 마세요. 약간 힘든 정도면 충분합니다. 가벼운 아령 들기. 500ml 생수병부터 시작하세요. 팔 들어 올리기 10회씩 반복합니다. 몇 가지 팁을 드리면 생수병에 물을 반만 채워서 시작하세요. TV 보면서 손주 사진 보면서 하셔도 됩니다. 재미있어야 오래 합니다. 손목이 아프시면 물병 대신 주먹 쥐고 펴는 운동만 하셔도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도 같이 해주세요. 하루에 30분씩 걸어주세요. 그냥 걷기만 하면 돼요? 네, 그냥 걷기만 해도 됩니다. 단 천천히 산책하는 게 아니라 약간 숨이 찰 정도로 걸으셔야 합니다. 숨이 찰 속도로 30분이나 걷는 게 조금 힘들다 하시면 처음엔 10분씩 하루 3번으로 나눠도 괜찮습니다. 평지에서 시작하고 익숙해지면 약간 경사진 곳으로 가세요. 지팡이 쓰셔도 됩니다. 지팡이는 보조 도구일 뿐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무릎이 안 좋으시면 수영장 걷기를 추천합니다. 수영. 관절의 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물에 뜨기만 해도 움직이기만 해도 운동이 됩니다. 자전거. 하체 근력 강화에 좋지만 균형 잡기가 어려워 넘어질까 걱정되시면 헬스장의 고정 자전거를 이용하세요. 균형 운동은 낙상 예방의 핵심으로 스트레칭, 요가, 태극권을 추천합니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무료로 배울 수 있습니다. 혼자보다 함께하면 더 재미있고 꾸준히 하게 됩니다. 더 쉬운 균형 운동으로는 한 발로 서기가 있습니다. TV 볼 때, 양치질할 때, 설거지할 때 한 발로 서보세요. 불안하면 싱크대 잡고 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가 있으시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세요. 괜찮겠지 하고 무리하다가 큰일 납니다. 두 번째, 영양. 나이 들면 고기는 안 먹어야 한다고? 아닙니다. 오히려 근육을 위해선 더 드셔야 합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하루 필요량은 체중 1kg당 1에서 2g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시면 하루 약 60에서 70g이 필요합니다. 그게 얼마나 되는데요? 달걀 2개 약 12g, 두부 반모 약 10g, 닭가슴살 100g 약 23g, 우유 1컵 약 8g. 이렇게 3끼에 나눠 드시면 됩니다. 근육 생성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을 동물성, 식물성으로 나누어서 어떤 것들을 먹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효율이 최고입니다. 그중 달걀은 흡수율이 가장 좋고 근육 합성에 필수인 루신이 풍부합니다. 콜레스테롤 걱정돼요 하시는데 연구 결과 하루 1~2개는 문제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걱정되시면 흰자만 드세요. 닭가슴살. 근육 합성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살만 먹으면 퍽퍽해서 드시기 어려우시죠? 닭가슴살을 우유에 30분 담갔다가 요리하면 부드러워 먹기 쉬워집니다. 아니면 삶아서 찢어 미역국에 넣으면 국물도 시원하고 좋습니다. 생선류. 연어, 고등어, 참치에 포함된 단백질과 오메가3로 염증도 잡고 근육도 키워줍니다. 생선 가시 걱정되시면 통조림에 들어있는 생선들도 괜찮습니다. 살코기, 소고기 안심, 돼지고기 안심에는 철분과 아연이 풍부해 요즘 기운이 없다 하실 때 도움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질긴 고기는 피하세요. 안심 부위를 얇게 썰어 달걀물 입혀 지져 드시면 부드럽습니다. 우유, 요거트, 치즈, 단백질과 칼슘으로 근육과 뼈를 동시에 강화합니다. 만약 우유가 소화가 잘 안 되시면 락토프리 우유나 요거트로 드세요. 자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은 수면에도 도움됩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장 건강까지 챙겨줍니다. 두부, 콩, 청국장. 지방이 적고 장 건강에 좋습니다. 아침국에 두부 밥 모어 넣어 드세요. 청국장 한 그릇이면 단백질도 풍부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렌틸콩, 병아리콩. 혈당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해외에서는 샐러드나 수프에 넣어 먹는데 밥 하실 때 같이 넣어서 드시거나 푹 삶아서 간식으로 드세요. 귀리, 현미, 보리.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흰 쌀밥에 잡곡을 조금씩 섞어 드세요. 처음부터 흑미밥 하시면 소화 안 되고 안 드시게 됩니다. 견과류, 호두, 아몬드. 불포화 지방이 풍부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드시면 칼로리 과다입니다. 마지막으로 근육 형성에 도움되는 보조 영양소를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 D는 근력 강화, 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연어, 달걀 노른자, 버섯에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 15분 햇볕 쬐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내에만 계시면 부족해집니다. 칼슘은 근육 수축, 골밀도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우유, 멸치, 시금치로 섭취하실 수 있어요. 루신은 근육 합성 촉진에 도움을 줍니다. 닭가슴살, 치즈, 대두에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요. HMB는 근육 손실 억제에 관여하는 영양소입니다. HMB가 아보카도, 자몽에 들어있긴 하지만 아주 적은 양이 들어있어 보충제로 섭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HMB 같은 보충제는 운동과 함께 해야 효과 있습니다. 먹기만 하면 안 됩니다. 주의하실 점. 신장 질환이나 통풍 있으시면 단백질 과다 섭취 금지입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단백질 많이 드시면 물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하루 6에서 8잔 드셔주세요. 세 번째, 생활습관. 작은 생활 습관들을 바꿔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연과 절주. 이 나이에 담배 끊으라고? 네, 지금이라도 끊으시면 근육 회복력이 좋아집니다. 충분한 수면 하루에 7에서 8시간 주무셔야 해요. 잠이 안 와요 하시면 낮잠은 30분 이내로. 저녁 6시 이후 커피 금지. 자기 전 스마트폰 보지 마세요. 스트레스 관리. 친구 만나기, 취미생활, 봉사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세요. 요즘 사람 만나기 귀찮다 하시면 그게 시작입니다. 억지로라도 나가세요. 집안 안전. 화장실, 현관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계단에 손잡이 설치하세요. 밤에 화장실 가는 길에 센서 등 달아두세요. 슬리퍼는 뒤가 막힌 걸로 신으세요. 쪼리는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조언은 근감소증은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3개월 이상 꾸준히 운동하고 단백질 드시면 근육량이 늘지만 중단하면 다시 줄어듭니다. 한 달 열심히 하다 말았어요. 이게 가장 안 좋습니다. 완벽하게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의자에서 5번만 일어섰다 앉았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달걀 하나 더 먹어도 좋습니다.
오늘 집 앞 한 바퀴 도는 것도 좋습니다. 어제보다 조금만 더. 꾸준함이 치료이자 예방입니다. 나 혼자 외롭다 하시면 주민센터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함께하면 더 재미있고 더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더 늙습니다. 여러분, 손주와 함께 여행 가고 스스로 장 보고 친구들과 등산하는 삶. 이 모든 게 근육이 지켜줍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근감소증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예방 가능한 질환입니다. 둘째, 근력 운동, 단백질 섭취, 균형 잡힌 식사가 최고의 예방법입니다. 셋째, 무리한 운동이나 과다한 단백질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넷째, 매일 조금씩 움직이고 꾸준히 관리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의자 운동 10회, 달걀 1개, 매일 30분 걷기. 작은 실천이 평생의 독립과 건강을 지킵니다.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1점에서 10점 중 몇 점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내용이 괜찮았다면 가족과 주변 지인에게 공유하여 주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구독과 알림 설정, 화면 2번 톡톡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불로초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